박PD의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곳이 은행뿐일까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적 없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머리를 누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작년 스벅, 투썸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연이어 가격을 올린 이후 가격 인상을 눈치만 봤던 중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하필 이맘때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올렸습니까? 컴포즈 커피가요, 11일부터 가격을 올린대요. 아하, 카페라떼, 카푸치노 2,700원에서 2,900원으로, 그리고 디카페인 더치커피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메머드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렸고요. 백다방도 음료 가격을 200원에서 500원씩, 어쩜 그리 숫자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중저가 커피 대표주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저가 커피로 불리는 이데아도 올렸나요? 지난해 4년 만에 카페라떼 가격을 500원이나 올렸어요. 인기 메뉴인 토피넛 라떼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중저가 커피의 1등으로 올라섰죠. 메가커피. 작년에 카페라떼를 2,9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렸고요. 그 외에도 200원에서 300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커피가 가장 저렴한 메뉴로 내세우고 있는 아메리카노, 얘는 여전히 1,500원입니다. 아이스는 2,000원이고요. 하지만 가격을 동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다른 메뉴에서 다 200원, 300원씩 올려버렸단 말이죠.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중저가 커피 브랜드마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 부담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라떼만 하더라도 우유가 들어가는데 우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원유 기본 가격 상승, 이 라떼 가격 인상의 변수인데, 낙농진흥회가 작년 11월 원유 기본 가격을 전년 대비 49원 올렸습니다.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21원 올린 2021년에 비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거기다가 원두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 가뭄이 심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커피가 많이 나는 남미나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비가 그렇게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원두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27%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와하. 이렇게 되면 메가커피의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하반기에는 왠지 200원이나 300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소비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물가가 올라도 무이자 할부를 마음 편히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부담이 덜 할 텐데, 안타깝게도 몇몇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없애는 소비자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KG 이니시스, 대표적인 피지사죠. 전자지급결제, 4월 삼성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와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피지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중단하는 건 카드사들이 그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즉, 삼성카드가 우리 이제 무이자 할부 안 해!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피지사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피지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드사마다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우린 의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무이자 혜택이 5월부터 되살아날지 말지
이달 말에 내려오는 삼성카드의 정책을 봐야만 알 수가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삼성카드의 4월 무이자 할부를 중단했습니다. 지마켓은 삼성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은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요, 5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해야만 넉 달에서 12달까지 무이자 할부를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지마켓은 50만 원이지만 쿠팡에서 결제를 하면요, 120만 원은 써야 장기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 그나마 그것도 로켓 와우 가입해야만 된다는 거 미리 알아두셔야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마트에서 무이자 할부 대부분 쓰실 텐데 이마트에서도 이마트 제휴 삼성카드가 아닌 일반 삼성카드로는 무이자 혜택이 안 됩니다. 이에 삼성카드 고객들은 무이자 없으면 연회비 내면서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주 거래 카드가 삼성인데 고객들에게 공지도 없고 갑자기 통보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목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필요한데 앞으로 어떡하냐?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가맹점에서 우리가 중단한 건 아니다. 개별 가맹점과 협의를 해서 월 단위로 변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달 일부 가맹점에 그래서 변동이 생긴 거고 전월 대비 무이자 할부를 운영 중인 총 가맹점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소비자가 매달 할부 되냐 안 되냐 가맹점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더 열받는 건 삼성카드 프리미엄 회원들은 여태껏 이야기했던 배신 행위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회원이니까. 골드 회원은 2, 3개월, 플래티늄과 티타늄 회원은 2, 4개월 무이자 할부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평범한 고객들, 체리 피커들은 알아서 떨어져라 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최근에 이 삼성에서 밀고 있는 삼성페이의 경쟁자가 국내에 상륙했잖아요. 네. 이 애플페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 삼성페이 관련돼 가지고 삼성카드를 통해 지금 마케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쓰니 다른 고객들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줄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한카드도요,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15일부터 우수 고객인 탑스클럽의 일시불 거래 분할 납부 무이자 혜택을 없앤대요. 일시불 거래 분할 납부는 일시불 결제한 다음에 금액이 부담되는 걸이라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추후 분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한 측은요, 이번 변경권은 비용 부담 축소보다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나왔다. 즉, 일시불 거래를 한 다음에 이거 부담이 되는데 분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없앴다라는 해명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가 납득이 될까요? 카드업계 관계자는요, 카드사의 자금 조달 수단인 여신 전문 채권 조달 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살짝 안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초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무이자 할부를 비롯한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소비자를 배신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우리도 너무 힘들다 라는 핑계죠. 소비자 등쳐먹는데 일가견이 있는 기업, 바로 이동통신사죠. 복잡한 요금제, 결합 할인 시스템, 직원들도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이 통사가 지금 5G 요금 원가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5G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 1심에서 참여연대가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5G 원가 자료 공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사들은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여연대가 3일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5G 원가 자료 공개, 보편 요금제 도입, LT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편적인 요금이 얼만고 봤더니 25기가를 쓰는 조건으로 월 3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이죠? 아니 그런데 이 원가 자료 예전에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2018년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 통사들이 버티고 있느냐?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공개 대상 자료가 안타깝게도 2G, 3G 시절인 2005년에서 11년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사들은 그건 2G, 3G고 그렇기 때문에 4G, 5G는 대법원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2G, 3G가 4G, 5G로 변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업마다 영업 비밀이 있고 특히나 5G는 최신 서비스 아니냐? 보호받아야 된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유난히 통신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 6G 투자, R&D 어떻게 하냐? 하지 말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해요. 네, 또 다른 이 통사 관계자도 회계망측한 핑계를 대는데 참여연대가 얘기해온 투자 보수율이나 원가 보상률 같은 개념은 전기나 수도와 같이 독점 사업자 기준일 때 의미가 있다. 우리처럼 세계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에는 안 맞는다. 5G 특정 요금제를 팔면 얼마나 남는지 실제 원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아직도 잘 안 터지는 5G에 무슨 영업 비밀이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6G 연구 개발? 5G도 개판인데 뭔 6G를 벌써 한다고 나댑니까? 5G나 제대로 서비스를 하라고요. 거기다 하나가 하면 독점이고 셋이 하면 무한 경쟁이라는 논리인데 하나나 셋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통신사 관계자들이 매번 언론에 해대는 이런 핑계. 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창피할까요? 사장놈이 시키는 대로 말해서 덜 창피하려나? 아니면 그렇게 창피한 대가로 보너스를 많이 받겠죠. 거의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오히려 소비자를 배신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 우리만 그러냐? 쟤네도 그러는데? 싫으면 사지 마.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누가 컨트롤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될 주체가 있긴 한데 4년간은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새롭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 병원비랑 약값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와중에 거꾸로 가는 기업이 등장해서 눈길을 끕니다. 오뚜기인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진짜 쫄면, 봉지면의 가격을 지난 1일부터 10.5%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쫄면 편의점 가격이 1,9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이 됐대요. 와하. 근데 여기도 배경은 있습니다. 오뚜기가 여름철 비빔면 시장을 앞두고 경쟁사들이 그나마 몸에 덜 해로울 수 있다는 겉면을 활용한 쫄면 제품을 출시하니까 기존 가격을 내리는 강수를 내놓은 거죠. 농심이 최근 내놓은 배홍동 쫄쫄면 편의점 가격도 1,700원이라고 하네요. 어쨌건 가격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마케팅일 텐데 오뚜기는 이런 행위를 하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가뚜기가 가뚜기 했다. 네. 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건 이쯤 되면 기업들의 본능이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본능을 제재하고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 너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